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 요양원 평가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거에 대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평가, 신청들 하셨나요? 아마 신청 기간은 이제 마무리가 됐을 텐데요. 원하는 기간에 평가를 진행하셔가지고, 있을 새 없는 긴장감이죠, 지금. 도대체 평가가, 지금 2년째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대한 빨리 받으셔가지고, 이 쓸데없는 긴장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카페에 질문하신 내용들 또 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동그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 평가인데, 올해 6월에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6월에 나온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신청을 하신 것 같으세요. 6월에 받게끔 6, 7월에. 근데 이때 2022년 서류는 안 보시나요? 네, 안 봅니다. 평가 적용 지표 적용 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서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준비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올해 서류는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서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6월에 나오든 올해 9월에 나오든 일단은 작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자료를 모두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질문하신 동그리님 감사드리고요. 조금 노력하셔가지고 열심 멤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도 좀 볼게요. 홍학권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개인 편철에 각종 평가 기록지 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요건평가 기록철과 위험도 평가 기록철에 또 각 수급자의 기록 등이 처리해져야 되는 건지 아닌지 가르쳐 주세요. 개인 편철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편철 예전에 평가에 있을 때는 체계적 급여적용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을 때는 그 순서대로 하나의 편철에 다 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 항목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기관에서 편리하게끔 편철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 질문하신 것처럼 개인 편철에 각종 평가지를 다 집어넣으셔 하시는 것도 되고요. 아니면 뭐 욕구평가 기록철 따로, 위험도 평가 기록철 따로 각각 하셔가 준비하셔도 되는데, 저라면, 어르신별로, 각종 그 서류들을 묶어놓는 개인 편철 형태로 진행을 할 것 같으세요. 그게 평가 때도 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 편철 많이 설명드렸어요. 처음에 목차를 놓으시고, 두 번째 인증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표준장기공계획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각종 뭐 복지연구 확인서라든가 어르신 입수하실 때 관련 서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표준약관 우리 계약서 있죠 표준약관 넣어주시고 표준약관 항상 뭐가 따라오시죠 개인정보동의서 따라오시죠 개인정보동의서 따라오고 이분이 만약에 신체구속 관련 게 필요하다면 신체구속 공조도 필요하신 거고요 기타 기관에서 입소 때 받는 서류들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좋죠? 그 다음에는 우리 통합적 사정을 편집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요구사정, 낙상, 욕창, 인지기능, 그 다음에 집중배설 여기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르신별로 뭐 월간으로 넣어주시는 기간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 편철은 여기까지 묶어놓고 나머지 매월 쓰는 것들은 별도로 편철하는 기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기간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으세요. 어쨌든 개인 편철은 이렇게 해주시면 나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네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송가네님이 욕구사정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회복지사님이시네요. 자, 욕구사정을 연일의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간호선생님이 1차 평가 전 욕구사정을 또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1차 평가 전 욕구사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1차 평가가 결과발령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6개월에 한 번 하시는 이거는 평가에서는 자 누누이 말씀드려요. 매뉴얼에서는 욕구사정은 무조건 연 1회 이상만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욕구사정은 연 1회 한 번만 하셔도 욕구사정 평가 항목에서 감점 사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간별로 이게 이제 와전돼가지고 이상하게 결과 반영하기 전에 욕구사정을 해서 어린이의 상태를 다시 파악을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결과평가하기 전에 욕구사정을 다시 하는 기관들이 있었고 또 일부 평가관들은 또 그걸 그렇게 평가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평가 매뉴얼 보시면 어디에도 욕구사정을 연 1, 2번 이상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무조건 1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한 결과 반영 평가 매뉴얼에도 보시면 결과 반영을 내기 전에 반드시 욕구사정 해야 된다는 매뉴얼은 없습니다. 또 공단에서 나온 질문과 답변 Q&A 편에도 그런 얘기는 1도 없어요. 따라서 물론 기관 운영상 우리가 좀 더 하겠다 하시면 굉장히 좋은 방안은 맞으세요. 우리가 결과 반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욕구사정을 통해 가지고 근데 하셔가지고 진행하셔도 나쁘진 않은데 나는 그게 아니라 평가에서 최소로 나는 점수 감점막 기간을 운영하겠다 하신다면 욕구사정을 연일에만 하셔도 전혀 평가에서는 감점 사유가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복지사님이 뭐 간호사님이 더 하시겠다고 한다면 굳이 말리진 않으셔도 돼요. 간호사님이 일을 더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죠? 근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결과 반영을 만약 복지사님이 하셔야 된다. 아니면 뭐 급여 계획을 다시 구성하셔야 된다. 조용히 간호사님 보고 하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평가 기준상은 연일 이상만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복지사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평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평가 때 지적받은 자료를 수정하고 언제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2021년도에 평가를 받았으면 2023년에 재평가 오면 2023년에 평가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원래 재평가는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요양원 기준이라 한다면 작년에 평가가 끝났어야 됐죠. 2021년도에 우리가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결과 발표가 언제 나죠? 그 다음에 4월에서 5월에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죠? A등급부터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F등급까지. 그죠? 2등급까지 나오죠. F랜다. 2등급이죠. 아니, 대학교나 F죠. 그죠? 2등급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 2등급을 마신 기관들은 그 해 재평가를 받아요. 그 해 재평가를 11월부터 12월, 2달 또는 1달 반 정도의 그 재평가 받는 기관들이 재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 평가를 만약에 받았다면 원래는 2022년도에 재평가를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재평가를 나오면 그럼 재평가 적용 기간이 또 중요하잖아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가 때 지적받았던 자료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평가는 동일한 객관적 지표 평가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평가 간의 주관적 성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A라는 평가관이 나와서 B라는 부분을 지적했다면 그 다음 재평가 때 나온 평가관이 그걸 지적하나 안 하는지는 몰라요. 따라서 재평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2021년도에 평가를 5월 30일 날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재평가 적용 기간은 6월 1일부터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평가를 받고 끝난 우리 기관이 들어와 평가를 받았잖아요. 평가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다음 해죠. 우리 재평가 시작되는 2020년 평가 적용 우리가 받는 날까지가 평가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 같이처럼 2011 평가를 받았다면 2021년도에 우리가 평가받았던 자료에 대해서는 재평가 때 확인을 안 해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가를 5월 30일날 받았다면 6월 1일부터 재평가 받는 날까지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세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근데 지금 요양원 평가가 올해 끝나면 그죠? 그러면 내년도 4, 5월에 결과가 발표가 되겠죠? 2023년도에 그럼 2023년도 12월에 이제 11월이나 12월 재평가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약간 보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평가가 다 꼬여요, 지금. 평가가 다 꼬여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 정지를 하고 평가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결론은 기전에 평가를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건들 필요는 없으세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N9967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요양원의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의 차이점을 문의하셨습니다. 두 개는 차이가 명확하죠? 안녕하세요. 요양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자, 평가 준비로 이것저것 하긴 하다가 운영규정하고 취업규칙 내용이 비슷해서요. 둘 다 있어야 하는 거 맞는지 궁금합니다.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동일할 수가 없어요. 운영규정은 페이지 수만 하더라도 제가 준비한 운영규정만 하더라도 페이지 수가 100페이지에 육박합니다. 취업규칙은 많아야 20페이지가 안 돼요. 그죠? 비슷해하면 이상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평가에서는 운영규정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들어와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관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보고하게 돼 있으세요. 따라서 취업규칙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또한 운영규정 안에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따라서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 운영규정을 평가를 하면서 보완사항으로 취업규칙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있어야 되는데 큰 틀로 보면 운영규정이 큰 하나의 그릇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 취업규칙은 그 안에 있는 반찬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운영규정은 둘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비슷할 수는 없어요. 운영규정 안에 취업규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만약에 그게 비슷하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볼게요. 이게 코로나 이제 후유증에서 좀 회복을 하고 있어요. 피로감이 정말 이제 사람마다 후유증이 다르게 온다고 하잖아요. 저희 일가족이 다 확진이 됐었는데, 제 와이프는, 제가 볼 때 저희 와이프가 확진을 저희 유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는 먼저 걸려서,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저와 저희 두 딸을 감염시켜 놓고 제일 멀쩡했습니다. 후유증이 없더라고요. 옆에서 이제는 말하는데, 되게 좀 짜증이 났었어요. 본인이 나가서, 활동하고 걸려놓고 들어와가지고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길래 좀 화가 좀 났었고요. 저희 큰딸은 이제 인후통이라 그러죠. 와, 인후통이 계속 지금도 지금 인후통이 오고 있고, 저희 막내딸이 좀 처음엔 심했었어요. 고열도 왔었고, 그 다음에, 냄새, 미각 후각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미각 후각이 이상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말하는 바로는 밥을 먹는데, 저희 딸 표현이에요. 똥에다가 식초를 섞은 맛이 밥을 먹으면 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걸 먹어본 적이 있냐 했더니 먹어본 적 없는데 그만큼 입에서 이상한 맛이 난다 하더라고요. 우리 코로나 혹시라도 확진돼 미각 후각이 지금 후유증으로 오신 분들 정말 고생이 많을 것 같으세요. 저희 딸 그나마 지금 확실히 어려서 그런가요? 회복이 좀 빨라가 지금 크게 없다고는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후유증이 피로감으로 왔어요. 피로감. 조금만 움직여도 진짜 진짜 너무 심한 피로감이 와가지고 진짜 코로나 격리 일주일 격리됐지만 몸이 일주일 격리된 거고 격리 이후에는 제 마음이 이제 격리가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나마 좀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도 찍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어쨌든 코로나에 걸리셨다면 건강 정말 잘 챙기셔야 되는 거고요. 아직 안 걸리신 분들은 안 걸리게끔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본인에 대한 방역이죠.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지세님이 질문하셨어요. 자, 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유튜브 보고 질문 드립니다. 포기한 항목인데요. 포기하실 것까지는 없으세요? 자, 그룹을 나누는데 치매 어르신은 치매 검사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하지 않는데 치매 변수별로 나누는 것은 치매 검사를 하라는 말씀이시나요? 우리가 인지기능 검사를 우리가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눌 때, 그죠? 우리가 치매 어르신이 확정됐다면 그 어르신은 A그룹이죠. 그러면 우리가 치매 검사를 하더라도 치매는 거의 확정적 인지기능 검사가 거의 빵점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어르신이 인지기능 검사를 하실 때 만약에 빵점으로 놓으셔도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분이 치매 확진이라는 확인서라든가 그죠? 의사소견서가 있다면 검사는 안 하셔도 돼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검사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요. 따라서 만약에 그룹을 나누는데 치매 어르신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은 당연히 A그룹으로 우리가 그룹을 선정을 하면 돼요. A그룹은 치매 확정인 어르신. 이렇게 우리가 기관에서 연간 계획서에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A그룹은 치매 확정이신 분들, B그룹은 경증 치매가 있으신 분들, C그룹은 인지기능이 좀 정상이신 분들. 그건 우리가 나누는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단지 그걸 나눌 때 좀 객관적 지표로 나누어야 되다 보니까 인지기능 검사라든가 KMMS라든가 그죠? 시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 아마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아마 치매 어르신은 아예 인지기능 검사 자체는 안 하고 그냥 그룹을 나눈 것 같아요. 그것도 잘 하신 거세요. 단지 근데 그분이 치매 확정이라는 근거 자료는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소견이라든가 진단서 이거를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인지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한 번씩 하면 일주일에 3번 부분에서 일주일에 3번인데 괜찮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평가에서는 어르신별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면 되겠고요. 기관에서는 인지를 3번 이상 나눠서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르신이 일주일에 한 번 최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평가에서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아셨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분기별로 의견 수렴을 할 때 보호자나 어르신께 물어볼 때 어르신 전체 다 해야 하나요? 질문이 너무 어르신 전체 다 해야 하나요? 예, 전체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 수급자에 대해서 또는 전 보호자에 대해서 그죠? 수급자한테 의견 수렴하되 수급자가 치매 어르신이라면 의견 수렴이 불가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보호자에게 의견 수렴을 전 수급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분기별로 만약에 의견 수렴하는데 3월 31일 날 의견 수렴을 하세요. 그러면 3월 31일 날 기관에 입소하고 계신 수급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의견 수렴을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질문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건 너무 좋아요. 질문이 너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나눠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때 훨씬 좀 수월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나눠서 질문을 한 10개 하셔도 답변할 때는 훨씬 편합니다. 자, 질문 감사드려요. 자, 다음 질문 볼게요. 널 아는 나 님이 질문하신 아이디가 좋네요. 그죠? 같이 하겠지만 요양원 서류 작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같이 하겠지만 사회복지사, 간호사 중 서류 작업 더 많이 투입되는 거는 사회복지사가 맞을까요? 네, 맞으세요. 사회복지사님은 어떻게 보면 간호파트 업무까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간호파트 업무까지도. 개인 편철이라든가 어떤 간호파트에서 그 정리한 서류 뒤에서 최종 점검을 하는 건 복지사님이세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간호사님이 욕구 사정을 다 작성을 하셨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욕구 사정 어디다 편철하실 거예요? 어르신 개인 편철에 정리하셔야죠. 어르신 개인 편철 누가 하세요? 복지사님이 하셔야죠. 그럼 복지사님이 아셔야겠죠. 이 개인 편철 안에는 뭐뭐뭐가 서류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그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복지사님은 간호사님이든 요양사님이든 물리치료사님이든 요양조리사님이든 그 평가에서 해야 될 업무를 복지사님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최종적으로 평가관한테 서류를 제출을 할 때, 그죠? 무슨 서류가 빠졌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지사님은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복지사님이 서류는 거의 다 투입이 복지사님이 하시는 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답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질문 하신 거 보면 기관에서 간호사님이랑 업무를 나눠가지고 요거는 간호사님 거 요거는 복지사님 거 나눠가지고 서류 정리를 좀 나눠서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서류 자체는 준비는 간호사님 보고 뭐 요구라든가 낙상용체 인지를 진행하게 하시면 돼요. 단지 그거를 취합해서 종합정리를 내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좀 볼게요. 자, 제가 약한 영어 아이디세요. 자, SHARO 제로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쉐어로즈인가요? SHR니까 쉐어, ROS의 로즈? 맞나요? 제가 요새 영어 공부를 좀 할까 한 페이지만 보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계속 못하고 있는데요.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가지고 좀 콩글리시가 아닌 좀 그래도 좀 대화를 좀 해볼까 하는데 힘드네요. 제 인생의 최고의 벽은 영어인 것 같으세요. 진짜 영어는 정말 힘든 과목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볼게요. 자, 18 체위 변경 대상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18점으로 욕창 분기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체위 변경 대상자로 상태 변화되면서 1회도 욕창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1회도 분기별 하는 총 4회 합당할까요? 아니면 제외하고 기준대로 4회를 할까요? 총 4회라는 게,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1월에 욕창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체위변경 대상자로 해서 원래는 3월 해도 되는데 2월 했습니다. 맞나요? 그럼 2월부터 다시 분기로 가면 어떻게 되죠? 1월, 2월, 5월, 8월, 11월. 그럼 1년에 5번 하게 되시네요.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1년에 4번이라는 기준이 아니에요. 질문하신 것으로 답변을 드리자면은, 그죠? 단지 우리가 중간에 추가 측정을 안 한다면 3월, 6월, 9월, 12월 또는 2월, 5월, 8월, 11월, 그죠? 1월, 4월, 7월, 10월 해서 1년에 4번, 그래서 분기에 4번을 진행하게 되시는 건데, 질문하신 것처럼 체위 변경 대상자로 상태 변화가 되셔서 상태 악화가 돼서 이때 욕창평가를 진행을 하셨다면 그때부터 3개월로 따져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총 5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해되셨나요? 날짜가 제일 중요합니다. 평가관들은 뭐냐면 욕창이 됐든 낙상이 됐든 점수가 몇 점인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점수보다 중요한 건 작성 날짜로 따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날짜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우리 요양원 기관들, 원장님들, 관계자, 평가 준비하신 분들 너무 힘드실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평가를 1년 반째. 올해 어쨌든 평가가 10월 말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죠? 10월 말. 원래 정상적 평가가 원래 10월 말에 끝나죠. 그죠? 우리 10월 중순이나 10월 말에 끝나잖아요. 평가가 한마디로 1년간 연기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제가 작년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있죠. 작년에 평가를 차라리 정지했어야 됐다고. 작년에 차라리 정지하고 차라리 2025올해부터 서서히 진행됐다면 우리 시청 준비하신 분들도 이렇게까지 힘들거나 이렇게 혼란 상태가 오진 않아요. 그죠? 제발 공단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다 싶을 때 이렇게 질질 끌지 말라 이겁니다. 이 정도 정책 판단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사전 신청하는 거에 밑에 깨알 같은 글씨 보고 제가 화가 났어요. 뭔지 아세요? 아, 오래도록 평가를 준비하신 분들의 힘든 점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니까 원하는 분들은 평가를 일찍 받게끔 저희가 충분하게, 감안해서 이렇게 해드리겠다. 그게 무슨 감안이에요. 감안은 지금, 그죠? 아, 사람 놀리고 있는 거죠. 제발 더 이상의 그런 건 없게끔 평가는 빨리빨리 지금 진행해서 10월 말에 끝내는 건 또 뭡니까? 물리적으로 어젠가 어느 원장님 통화했더니만 뭐 평가관을 더 보충해서 평가를 빨리 안 돼요. 공단에 인건비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말로만 그런 거지 그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평가 참가자가 있어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평가관들은 공단 소속들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더 채용을 하나요?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그죠?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일주일간 카페 오셔가지고 질문한 것들 제가 선정해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최대한 설명 영상을 좀 부드럽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코로나 후유증이 회복이 안 됐어요.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요. 환절기 꽃가루가 정말 장난 아니게 날리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평가과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